네,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렸군요. 묘역을 적셨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인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길정규 기자, 저 장면이죠. 예, 오늘 봉화마을을 찾았는데요. 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이후에 네. 월요일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그 네. 연장선상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장되어 있는 봉화마을을 찾은 겁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네. 상당히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남다른 눈길이 가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준비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민생의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지지 세력 통합시켜서 민생 보듬는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심정주 차장. 네. 저 장면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2004년 탄핵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연과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추미애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참 애증의 관계가 됐었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 나오면서 그렇게 해명을 했죠. 자신이 옛날에 그렇게 탄핵을 찬성했던 것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했었고요. 전당대회 때는 또 노란색 옷을 입고 상징적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을 일부러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손수건을 가지고 눈가를 이렇게 훔치는 그런 장면도 목격이 됐고요. 추 대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양향자 최고위원이라든지 송영섭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이 눈가를 닦는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길정규 기자. 늘 이제 궁금했던 것이 추미애 의원의 그 탄핵 주도 상황 때문에 친노 진영 또는 친문 진영에서 좀 구원이 좀 쌓여 있는데 이번 기회를 다 털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에 앞서서 추미애 의원은요, 네.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에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아서 그 노란색이 오늘 자주 나왔는데요. 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희망돼지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돼지 저금통이요. 돼지 저금통이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탄핵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사이가 약간 어긋났죠. 네. 근데 이후에 지금 현재의 당 상황을 보면 당은 지금 현재는 완벽한 거의 사실상 친문재인 진영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당의 네. 주류를 가지고 있는 친문 진영, 더 나아가서는 친노 진영과 화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봉화마을의 방문은 네.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방, 참배 이런 차원이지만 네. 그에 앞서서 당을 앞으로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밟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친문재인 진영, 친노 진영에서도 지금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내년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단합돼서 통합을 하고 더 지지층을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와 앞으로 다 호흡을 맞춰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부산 쪽 갔지만 내일 또 광주까지 간다 그러는데요. 이제 추미애 대표로서는 광주의 마음, 호남의 민심을 되찾아오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계속 많이 했잖아요. 자, 남편이 전주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호남의 며느리다 이런 설명 내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정읍 사람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정읍 출신인데요. 네. 어쨌든 호남의 며느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추 대표가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 때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고 더민주의 인기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집토끼를 잡으러 다시 가겠다 해서 광주에 다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오게 할 만큼 통통하게 당을 살찌우겠다, 전어 이야기 같은 걸 했었는데, 어쨌든 호남의 이 표심, 호남의 민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추 대표가 내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앞두고 이제 국정에 대한 그 감사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제 진영 짜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JP가 박지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만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9월 이제 9일 날 다음 달 9일에 박지원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3자 회동을 냉면 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자민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비슷한 제3당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총선에서도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의 색깔이 녹색이어서 과거 자민련이 녹색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국민의당과 자민련의 묘한 공통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수시로 DJP 연합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충청을 장악하고 있는 옛날 DJP와 연합이라는 게 바로 충청과 호남의 결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집권까지 이뤄냈었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와 전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만나서 충청과 호남의 결합 그리고 나아가 집권의 방향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순위 확인합니다.